200석의 마력. 대단한데요. 야당에서 나온 총선 200석.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시죠. 200석. 정동영 상임고문, 수도권 석권하면 200석 가능하다. 이탄희 의원, 우리 당 최대 목표는 여당 의석을 100석 이하로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이제 200석인 거죠. 조국,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국. 범민주 세력과 국민의힘 이타일 세력을 합쳐서 200석을 희망한다. 지금 정동영, 이탄희, 조국 모두 다 200석을 거론한 겁니다. 최영치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180석이 안 돼요. 180석에 못 미치긴 합니다만 지금 의석 갖고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모든은 아니구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다수의 법안을 다 통과시켰거든요. 이게 힘 과시를 해왔는데 검수완박법도 그랬고 200석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200석이 있으면요. 개헌 발의가 가능해요. 개헌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무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 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의결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개헌이나 탄핵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핵심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의 거부권이에요. 왜냐하면 뭐 개헌해봤자 그 헌법 바꾸는 거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뭐 헌법 바꾸고 싶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이런 거 뭐 폐지하겠습니까? 말로만 폐지한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전혀 폐지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해봤자 결국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 탄핵당할 일을 했습니까? 말만 그냥 탄핵 그렇게 하는 거지. 하지만 거부권은 다르다고요. 지금 뭐 노랑봉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지난번에 검수완박을 그렇게 무리하게 마지막 그 국무회의에서 그 통과시키도록 했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시작이 됐으면은 검수완박은 그것부터 거부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독재를 계속하고 싶은데 요만큼 2%가 빠진 거예요. 20석이 빠진 거예요. 그 20석을 꼭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열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80석 가지고도 저렇게 일을 했는데 200석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석을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좀 바보스러워 보이는 문제 제기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심리적인 기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저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잠깐 잊고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4월 27일 날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예. 그게 그 상임위원회 최장심의기관과 본회의 최장심의기관을 모두 마치는 게 12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나면은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별법 그리고 뭐 50억 클럽 뭐 특별검사법이 표결이 가능해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은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거를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다시 해서 제의 요구권을 무시하고 또 한 번 할 수 있는 의석수가 200석이다. 아, 그게 200석이다. 네, 200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만큼의 힘을 주어야지 그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걸로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만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미 그런 속마음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200석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걸로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탄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 민주당 쪽의 어떤 200석을 호소하는 어떤 전략에 말려 들어갈 소지가 좀 있다. 예. 그래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당의 이 200석 발언은 정치권에서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장기 집권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 10번은 더 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50년 재집권입니다. 20년 재집권에서 50년 재집권까지
얘기를 꺼냈고 급기야 재집권 이후에 100년 이야기를 꺼내 들기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계획은 실패했죠. 박수현 수석님, 예. 200석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지난 총선에 낙선한 게 2.2% 포인트 차이로 낙선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시민 전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80석을 선거 전날인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본투표에 엄청난 그 보수표가 몰렸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선거 끝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은 3명에게 미안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 촐싹대고 얘기한 바람에 하여튼 그리고 180석을 얘기해서 그 보수 결집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이름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뭐 괜찮다라고 또 쓰긴 했지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안 괜찮았죠. 정치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는 오만한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저것이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민주당과 관계 있는 분들이 나서서 저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민주당 전체가 저렇게 오만한 것으로 비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저런 말 한마디 20석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동영 선배에게 굉장히 미안하지만 과거에 노인 폄훼 발언을 얼마나 당을 어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지금 나와서 200석 발언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살얼음판처럼 막 이게 얼음이 꺼질까 막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뛰는 이런 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덜컥덜컥 한다니까요, 저런 것이. 그래서 조국이 또 가만히 있다가 200석. 제발 좀 겸손한 모습, 오만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 200석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전례가 없는 숫자죠. 그럼요. 200석이라. 그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뛰고 있는 전국에서의 어려운 험지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단점이 뭐냐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실수를 해도 그제 공천받으면 당선이 되는 그런 어떤 인사들이 나서서 평균적인 눈높이가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두 정당이 지역 정당이 빨리 해서 탈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만한 것을 국민은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석의 돌직구였습니다. 저 백봉 신사상 받은 분이라 웬만하면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시는데 오늘 작심하고 정동영 선배 뭐 조국 왜 이러냐 막 이런 돌직구를 알렸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50년 얘기했다가 그 뒤로 선거 3번을 다 졌어요, 민주당이. 물론 그게 이해찬 전 대표 발언 때문만은 아니었겠으나 결국 오만하면 진다. 이게 만고불변의 선거를 앞둔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석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주 의원님? 사실은 가능하다고 봐요. 200석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기서의 200석은 역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이 100석이 된다. 지난번 총선 때 111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예. 현재 뭐 경제도 안 좋고 마이너스 10석 가능하죠. 100석에 묶어두는. 그런 셈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중도 신당 다 갉아먹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수도권이 줄어든 걸 전제로 하면 국민의힘 해서 마이너스 된 유승민과 이준석이 나온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00석 될 것이다를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아, 이준석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의당 뭐 진보당 다 해서 연립해서 국민의힘을 110석에서 100석으로 만드는 게 어려워? 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예. 그게 이제 반전인데요. 그 전제는 뭐냐면 양당에서 다당제로 간다는 건데 국민은 절대 다당제로 갔을 때 표를 주지 않는다는 걸 경계할 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제3당이 가져갔을 때.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의석을 발휘했을 때 이 캐스팅 보트를 진 정당이 30석짜리 정당이 있을 때 그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떤 법에 대해서 민주당 밀어주고 어떤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밀어주는 당이 있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일정 정도의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통과시켜야 될 당을 그건 30등이 도와줬을 때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민주당이 오만하다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다만 저 사람들이 화합적인 결과를 또 화학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건가 그게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퀘스천이다. 예. 네, 흥미롭습니다. 그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거 총선 러시다라는 기사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자, 강순규 사회수석 이제 곧 사임을 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김은혜 홍보수석도 출마 채비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전희경 주진우 비서관은 출마를 채비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굉장히 많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장관, 추경호 장관, 박민식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박진 장관도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대거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러면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용산 안팎에서는 소를 누가 키우냐 이런 얘기가 다 너도 나도 총선 나가면 대통령만 남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이 주진우 비서관이나 한동훈 장관 빼고는 다 정치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한번 배지를 달아보신 분들 제가 만나봐도 계속 그렇게 국회의원 더 하고 싶다는 생각, 여기 다 저 빼고는 다 전직 의원님들이시지만 더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년에 총선이 지금 뭐 200석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경쟁력 총력전. 입장에서는 내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찬밥 더운 밥 가리겠느냐. 한동훈 장관도 필요하면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갈수록 거세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서의 함정은 이게 나간다고 다 되냐 그 함정도 있어요.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글쎄요, 하여튼 많이 바꾸는 쪽이 이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